주십시오. 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JMS 사건이 지금 대전고등법원에 있어요. 네. 그 성폭행 사건인데 네. 피해자가 2021년 9월에 마지막 성폭행 현장을 직접 녹음해서 수사관에 제출했고 1심 재판에서는 정명석 스스로가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실제 1심 재판의 핵심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오셨나요? 사법행정의 범위 내에서 파악하고 오셨나요? 네네. 일부 파악했습니다. 좋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녹음 파일의 등사를 불허했어요. 녹음 파일을 등사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법정 내 열람은 또 해야 되니까 법정 내 열람만 최소한도로 했고 그래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형사 3부였네요. 고등법원에서 정명석의 변호인이 동일한 등사가를 재요청하니까 그때 재판장이 등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피해자나 증인 등의 사건 관계인이 생명 등 신체 현재의 상황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등사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찰도 검찰도 아니 이거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명석 재판에서 제출했던 의견서가 다른 공범 사건에 서로 이렇게 전달되고 이런 과정이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등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2차 가해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절대 반대 의견을 제기했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재판부가 상대방 방어권을 위해 열람 등사를 허용한다. 재판부에서 협의에 결정한 사안이 따르라고 해서 등사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4월 16일인데요. 4월 19일 날 피해자가 홍콩에서 여기 형사3부로 직접 전화를 해요. 내가 고소 취소할 테니까 차라리 등사를 좀 허가해 주지 말라. 목소리 좀 틀어볼까요? 편지 받을 때까지는 절대 복사 허락해 주지 마세요. 제가 직접 전화 안 하면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다른 틀린 말씀은 없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허락하면 제가 고소 취소할게요. 저 더 이상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피해자 측 변호인도 진정선 어겨서 3차례나 제출해서 이거 철회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그리고 또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항고도 제기하고 그래서 극구 말리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재판부가 정명석 변호인한테 해당 녹음 파일 등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사설 감정기관 3곳에도 녹음 파일 감정을 허가를 해줬어요. 이게 이미 1심 과정에서 국가수 대검의 감정 결과 편집 조작 흔적이 없음으로 확인된 파일이었어요. 그런데 사감정을 허가를 해주고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됐냐? 등사 직후에 정명석 변호인이 JMS 신도들 사무실을 다 불러가지고 녹음 파일 들려주면서 이게 제3자 유출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피해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허위 고소자라는 낙인과 함께 심각한 지금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법원장님. 이게 지금 열람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자, 재판에서 좋습니다. 피고인이 부인하고 억울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꼭 등사를 해줘야 그 억울함이 풀리는 사안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녹음 파일 자체에 대해서 아마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주된 항소유로 삼고 그 항소인 측에서 주장한 바가 있어서 아마 항소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녹음 파일의 그 원본 동일성, 무결성 등의 쟁점을 피고인의 방어권의 차원에서 아마 그거는 허가해 준 걸로. 그거는 제가 묻는 답변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죠. 당연히 피고인 쪽에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증거 능력 다투고 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들어주는 방식이 반드시 등사였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이것을
증거 능력 인정해서 다 문제 없다고까지 한 사안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요? 답변해 보시죠. 예, 그럼 적절성에 대해서 그 절차의 당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사법행정을 담당자로서는 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와 같은 녹음 파일의 복사로 인한 제2차 피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가이드라인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실무 연구회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대전고등법원장님 답변이시죠? 예. 그게 왜 연구가 필요합니까?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하면은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감정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수사기관인 이 국가수의 감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법원이 감정인을 정해가지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왜 이걸 피해자가 그렇게, 성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걸 그 녹음 파일을 그대로 이 피고인 쪽 범행을 저지른 쪽에다가 어떻게 등사를 허용합니까? 피해자가 다 노출이 되게끔. 2차 가해잖아요, 이게. 재판하면서 2차 가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시죠. 제가 구체적 사안이어서 구체적 사안은 아니고 지금 들어보니 그 경우에는 법원이 얼마든지 직권으로 감정인을 정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잘못된 것 같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법원장님은 재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이상한 재판이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